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필기시험 6강 151번 문제부터 180번 문제입니다. 2021년 5월 31일 도로교통공단의 개편된 문제은행식 문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1일 도로교통공단에서 문제은행식의 문제들을 개편했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개편된 문제인 형식에서 운행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시험으로 그 배수를 내는 것은 첫 문제입니다. 그 첫 문제 중에서 40문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21년 올해 5월 30일부로 개편된 문제은행식 방식에서 문제 고유 번호도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답을 그대로 각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1번입니다.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것은요. 신호위반, 난폭운전입니다. 속도위반, 난폭운전이죠. 차로변경 금지 위반, 난폭운전입니다. 정비불량 차를 운전했다. 이걸 가지고 난폭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면요. 면허 취소입니다. 근데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었다면요. 그렇습니다.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됩니다. 153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 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이어서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험을 발생하게 할 때 차 2대 이상이 줄을 잇거나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이렇게 하면서 위해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때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공동 위험행위라고 합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급제동, 난폭운전이죠. 안전거리 미확보, 난폭운전입니다. 앞절기 방법 위반, 난폭운전입니다. 갓길 주차, 심야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 끄고 주차, 이거 난폭운전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여기에 나와 있네요. 방향지 시기는 30m 전에 스케줄하죠. 또 고속도로에서는 몇 미터 전에 스케줄 합니까? 방향지 시기를. 그렇죠. 100m. 일반 도로에서는 30m. 주의 중 엔진 시동 끄는 거 맞습니다. 다른 차가 급조동하는 상황을 아예 안 만드는 거, 방어 운전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100일이죠. 보복운전으로 구속되었다. 그러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었다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차량이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과할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자, 이런 경우 나오면 무조건 하나 해야 될 게 있죠. 이렇게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다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건 뭐죠? 이렇게 있는 건 뭐죠? 이건 보도예요. 사람 걸어 다니는. 이 보도를 잘랐지만 이렇게 해서 이 보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나 상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여기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가니까. 서행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 문장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도를 통과할 때 상가가 있다, 주유소가 있다. 이래서 보도를 통과해야 될 때는
일시 정지한 후라는 문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나 상가를 출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통과할 경우 항상 뭐 한다고요? 일시 정지한 후. 주유소, 상가 출입하려면 가다가 보도 통과해야죠.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장 안전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는 한번 쭉 찾아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 주의하여 보행자 옆을 주행한다. 보행자 옆을 주행해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속도를 높여 주행한다. 오르막길에 속도를 높이면 안 좋죠. 신호등 없고 좌우 확인할 수 없는 교차를 일시정지한다. 그렇습니다. 원래 신호등 없는 그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좌우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러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운기 울리면 안 되죠. 일시정지해서 아이가 다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차에게 뭐합니까? 그렇죠. 전멸등을 켜서 위험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신호등 없고 좌우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한다. 보행자 보행자 안전 및 보행 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 보행자는 지금은 우측 통행이죠.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것 맞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자전거를 위하여 설치한 곳, 뭐 자전거 보관소인가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서 표시한 곳, 이건 횡단보도의 의미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고 자동차가 다니는 곳, 차로고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승용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것은 승용차의 운전자가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차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입니다. 가다가 이 보도를 통과하려면 이 말이죠. 여기 주유소나 상가가 있을 때 이렇게 승용차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이죠.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것은 어떤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 위의 곳으로 출입하는 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로 위의 곳이죠. 도로 위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이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할 때 그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이 설명 문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내 도로를 매시 50km로 주행하던 중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였다. 자,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 발견했다. 반드시 들어갈 것이요. 일시정지. 건널 때까지 일시정지하라는 것이에요. 또는 뭡니까? 그렇죠.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하고 비상전멸등을 켜서 뒤차에게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속도 줄이며 멈출 준비하고 비상전멸등으로 멈출 준비해야 합니다. 왜? 일시정지니까. 그러면서 비상전멸등을 켜서 뒤차에도 알려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간다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도에 곧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보도입니다. 보도에 지금 여기 도로 공사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죠. 이때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 차도의 우측으로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보도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더 이상 어디 비켜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이때는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달리기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측 통행이죠. 또 화살표가 있다면 그 화살표 방향을 통과하면 됩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의 보호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단 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라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일시정지해서 건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맞는 것을 찾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도 무방하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전멸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그렇습니다.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맞는 것은, 자,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앙을 통과하려면 딱 하나 있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뭐 국빈이 와가지고 가두행렬을 한다든가, 또는 뭐 대통령이 서거해서 그렇죠,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른다든가,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 행렬을 행진하는 곳, 이 경우에는 없고요. 이런 거 말, 소, 도로 청소부, 귀 현수막 들고 어떤 행렬하는 거, 이런 건 전부 도로에 그렇습니다. 우측으로 행렬할 수 있죠. 그래서 1번만이 중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살피며 서행한다. 맞습니다.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 틀렸고요. 횡단하는 사람이 재빠르게 지나간다 틀렸고요.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운기 울리며 이거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하나가 맞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서둘러 우회전한다? 안 되죠. 반드시 이 경우에 찾아야 되는 거, 적색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서행하며 보행자가 먼저 우회전한다. 보행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는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무단횡단이든 술 취해서 하든 횡단하는데 이미 신호가 바뀌었든 일시 정지해서 그가 완전히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등에 진입하려고 한다. 이 경우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일시정지를 찾으라고 그랬죠? 맞는 것은 3번이죠. 일시정지에서 좌측과 우측 부분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해야 한다. 주유소나 상가 건물 들어갈 때요. 원래 차가 다니지 않는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횡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죠? 길이 있는데 이 위로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고가도로 건너야죠. 그런데 지체장애인은 고가도로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렇죠, 차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도로 횡단 시설, 고가도로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건 틀린 겁니다. 3번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횡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횡단보도가 없는 이 도로 자체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 이렇게 건너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짧은 거리 이렇게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은, 잘못된 것은 이건 맞죠? 안전표시 등의 횡단이 금지되는 도로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도 맞습니다. 이거 맞고, 예. 지체장애인인 경우에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그렇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횡단할 수 있다입니다. 야간에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증발되어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어디에서요? 도로의 중앙선 부분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신속 이런 것 다 틀린 거죠.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이 있는 도로에서 반드시 그곳으로 횡단해야 한다.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해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신속하게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안전표지 횡단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는 무단횡단이 되죠. 안 되죠.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이것이 맞습니다. 보행자의 보도 통행 원칙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측 통행하라고 그랬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두 가지는 신호기가 있다면 신호기 표시에 따라야 합니다. 맞고요. 경찰 공무원이 일시적 통행 금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수신호보다는 오히려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교통안전표지는 따를 필요가 없다. 틀렸고요.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자의 지시에도 따라야 합니다. 이것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보행자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람은 선진입자가 우선합니다. 그렇지만 보행자의 우선하에 통행할 권리, 이 경우에는 차량끼리는 선진입입니다. 그러나 보행자와의 관계에서는 사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차량이 우선한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두 가지는 보행자는 예외적으로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의 좌측, 우측이죠. 예, 좌측 틀렸고요.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행진하는 때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국빈장이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아까 맞다고 그랬죠. 예, 지하차도 또는 고가도로.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 가장 긴 거리가 아니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맞는 것 두 가지는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범칙금은 아까 말했죠. 상가나 주유소 들어갈 때 일시정지하라고 그랬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냥 서행했다. 빠르게 움직였다. 이럴 경우에 그렇죠. 승용차가 보도횡단 위반입니다. 이 경우는 얼마의 범칙금이 나오냐는 것이죠. 6만 원입니다. 통행구분 위반할 때 6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다음 중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칙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다른 것은 자, 횡단하는 보행자 방해했습니다. 전용도로 통행을 위반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어린이에 대한 보호 위반했습니다. 이 경우는 다 얼마입니까? 6만 원입니다. 그런데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렸다는 게 물건을 밖으로 버리는 것은요. 이 경우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 이건 5만 원이고 이러한 것들은 6만 원입니다. 네. 1번, 2번, 4번은 6만 원이고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거나 물건을 밖으로 버리는 것은 5만 원입니다.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시정지하고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죠.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다음 중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는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그렇죠? 보행자가 도로란 건 차도로죠. 보행자가 도로를 이렇게 횡단할 수 있도록 뭡니까? 횡단보도죠.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